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 2021-55853. 네, 이게 타인의 불법 행위로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받는 손해배상액하고 또 유족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둘의 관계를 다룬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계산법 하나 바꿨다 이게 아니고요. 그 개인의 고유한 권리가 다른 가족의 혜택 때문에 침해될 수는 없다. 이런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이 왜 중요하고 또 손해배상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건이 2016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던 대학 교수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유족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 이 경우는 택시 공제조합이었는데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어떤 요구였나요? 만약 교수님이 정년까지 근무하셨다면 받으셨을 퇴직연금,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일실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을 배상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유족 중에 배우자분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이라는 걸 받게 되셨거든요. 아, 유족연금?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망인이 못 받게 된 일실퇴직연금 배상액에서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판결 전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하급심에서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썼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전체 손해배상액을 정해요. 거기서 유족연금 총액을 먼저 빼는 겁니다. 통째로요? 네, 그렇게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걸 이제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죠. 그럼 이 사건에서는 연금 액수가 워낙 커서? 맞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그 연금 액수가 손해배상액보다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받을 배상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와, 그대 기존 판례 입장이었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무런 배상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번에 이걸 바꾼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준을 바꿨어요. 상속 후 공제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운 거죠. 상속 후 공제. 이름만 들어도 순서가 달라진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망인의 전체 손해배상액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일실퇴직연금 상당액이죠. 네. 이걸 먼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나눠 가집니다. 자기 몫이 딱 정해지는 거죠. 일단 각자 받을 돈부터 정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자가 자기 상속분 안에서만 자기가 받는 유족연금 액수만큼만 빼는 겁니다. 공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금을 안 받는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녀들의 상속분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거죠. 이야, 이거 이전 방식하고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바꾼 근거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안타깝다 이런 이유는 아닐 거고요. 물론이죠.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형평의 원칙이에요. 형평성. 네. 유족연금 받는 배우자가 연금도 받고 배상금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건 막아야 하니까 공제 자체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도 않는 다른 상속인, 즉 자녀들의 배상금까지 깎는 건 공평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일리 있네요. 둘째는 유족연금의 법적 성격을 좀 명확히 한 건데요.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상속재산이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유족, 즉 수급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자기 고유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의 권리하고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기 고유의 권리.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권, 즉 상속권을 보호하는 데 더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손실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유족의 생활안정이나 복지 증진 목적도 크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 성격이 있죠. 네. 근데 이걸 근거로 해가자의 배상 책임을 너무 많이 덜어주는 건 그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 근거들을 쭉 들어보니까 대법원의 결론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떻게 정리되었죠? 대법원은 이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판례를 변경한 거군요. 네. 그래서 하급심 판결 중에서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파기하고 이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라 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아, 다시 계산해서 자녀들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망인의 과실 비율 20%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자,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은 전체 배상액에서 먼저 빼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각 상속인이 자기 법정 상속분을 먼저 받고 그중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몫에서만 연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바로 상속 후 공제 원칙입니다. 네, 이 판결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 해석한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의 보상 시스템이 개인의 권리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연금제도하고 직접 관련된 분들이라면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이 판결은 금전적인 손실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좀 멈춰서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앞에서 과연 이런 법적이고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게 그 상실감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 네, 그렇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이런 법적 책임 공방 속에서 본래 목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배상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를 넘어서 제도가 가진 본래의 지원 기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본 대법원 판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